자, 명상 좀 해볼까 하고 딱 앉았는데, 와, 머릿속이 평소보다 더 시끄러워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? 오늘은요, 바로 그 잡념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관점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. 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, 아, 명상의 진짜 목적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. 아니, 좀 조용해지려고 앉았는데 왜 이렇게 별의별 생각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지? 정말 명상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혀봤을 그런 벽이죠. 근데 여기에 대한 스승의 대답이 정말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직설적이에요. 잡념이 왜 떠오르냐고요? 네가 모자라니까. 헉, 좀 심한 말 같죠?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바로 그 잡념들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뭘 채워야 하는지, 어디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신호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? 먼저 그 골치 아픈 잡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생각이 사실은 내 편이었다고? 하는 반전을 볼 거고요. 그리고 대자연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숙제, 바로 화두가 뭔지도 알아볼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수련하는 사람이랑 진짜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고요함을 방해하는 잡념. 부제가 딱 와닿죠? 고요를 향한 흔한 분투. 한번 상상해보세요. 큰맘 먹고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, 아 맞다, 그 이메일 답장해야 하는데, 내일 발표 어떡하지? 아 배고프다, 저녁 뭐 먹지? 진짜 마음 좀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완전 시장판이 되잖아요. 바로 그 답답한 상황,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. 보통 이럴 때 우리 반응 딱 정해져 있잖아요. 아, 나는 역시 안 되나 봐, 명상이랑 안 맞아, 이러면서 이 생각들에 다 실패해진 거라고 생각해버리죠. 어떻게든 억지로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하고요. 왜냐하면 우리는 명상의 목표가 생각을 없애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 말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그 생각이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생각은 적이 아니다. 내면의 소리를 재해석하기. 여기서부터 진짜 관점이 완전히 180도 확 뒤집힙니다. 아니, 그 시끄러운 생각들이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고요? 그럼 대체 걔네들 정체가 뭘까요? 보통 우리는 생각을 제거하려고만 했잖아요?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은 정반대예요. 생각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. 내 머리를 어지럽히는 그 잡념들이요? 그냥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고요. 나의 성장을 위해서 저 위대한 대자연이 나한테만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라는 거예요. 마치 나만을 위한 맞춤형 숙제 같은 거죠. 네, 바로 이 숙제를 우리가 화두라고 부르는 겁니다. 보통 화두하면 스승이 제자한테 이 뭐고 하고 던져주는 어려운 질문,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가르침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나한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진짜 백의 화두는 저 멀리 있는 스승이 주는 게 아니라 명상할 때 내 머릿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바로 그 잡념이라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세 번째 파트, 대자연이 주는 화두입니다. 부제는 잡념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이고요. 좋아요, 이제 알겠습니다. 이 잡념이 나한테 온 소중한 숙제, 화두라는 거.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작정 억누르지 말라고는 했는데, 그럼 그냥 생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다녀야 하는 걸까요?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. 자, 일단 어떤 생각이 툭 튀어나오면요. 너 왔구나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지 말고 알아봐 주는 거예요. 쫓아내지 말고요. 그리고 딱 10번 정도만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부드럽게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. 넌 왜 지금 나한테 찾아왔니? 하고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는요. 아,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. 알려주러 와서 정말 고맙다. 하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미련 없이 툭 내려놓고 다시 원래 하던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그 집요하던 생각이 저절로 스르르 힘을 잃고 사라진다고 해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. 주어지는 화두를 계속 걷어차버리면 결국에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. 고요해지겠지만 그건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일 뿐이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나한테 온 이 소중한 숙제를 계속 무시하고 저리 가 하고 쫓아내기만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? 네, 머릿속은 아마 조용해질 거예요. 하지만 그건요, 아무런 배움도 성장도 없는 텅 빈 고요함, 그냥 멍하니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. 자, 네 번째 주제입니다. 수련자와 수행자의 차이, 그리고 두 종류의 고요함.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승은 명상하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.
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내면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. 먼저 수련자를 볼까요? 이 사람들은 고요함 그 자체, 즉 고요해지는 상태를 목표로 삼아요. 그러니까 자꾸만 떠오르는 화두, 그 잡념들의 쓰레기처럼 계속 버리는 데만 집중하죠. 그렇게 해서 얻는 침묵은 어떨까요? 속이 텅 비고 아무런 힘도 없는 죽은 침묵이에요. 자, 그런데 수행자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사람들에게 고요함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예요. 그래서 화두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죠. 이들이 경험하는 침묵은 질적으로 다릅니다. 내면의 에너지를 꽉 채워주고 대자연의 거대한 힘과 나를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아주 강력하고 생산적인 고요함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. 진짜 수행자가 단 10분 동안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고요함 속에서의 작업이 껍데기만 흉내내는 수련자가 40년 동안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10분 대 40년, 이건 그냥 효율이 좋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. 수행의 질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비유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. 삶으로 증명하는 수행.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? 좋습니다. 이렇게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키웠어요. 그럼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? 그냥 나 혼자 산속의 도인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사는 거? 그게 끝일까요? 이 가르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. 절대 아니라고요.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바로 공인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공인은 우리가 아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널리 인간사회 전체에 이로움을 주는 사람, 한마디로 홍익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진짜 수행이란 결국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이걸 평생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내면의 중심이 딱 서면요,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옷차림, 쓰는 물건,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그 뜻에 맞게 정돈되고 일치하게 된다고 해요. 금태 안경을 쓰고 좋은 옷을 입는 게 지성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지성인이라는 거죠. 마음의 초점이 나에서 타인을 돕는 것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.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우아해지고 손에 든 도구 하나하나가 아주 정밀하게 쓰이고요.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깊은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.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수행이 곧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. 지금 당신의 삶은 그저 나 자신만의 평온함을 위한 수련에 머물러 있나요? 아니면 나와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진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나요?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